여러분, 살면서 여자분들에게 이런 말 정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진짜 남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돈이나 능력?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만 사랑해주고 성격 다정한 남자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혹시나 가슴 한구석에서 안도감이나 희망을 느끼셨습니까? 아, 나같이 평범한 남자도 진심만 보여주면 연애할 수 있겠구나. 외모나 능력이 부족해도 내 착한 성격을 알아봐주는 여자가 있구나 하면서 가슴이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는 정말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 소개팅에 나가서 밥값, 커피값 다 내고 매너 있게 행동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는 거절의 카톡이 아니었습니까? 그 뼈아픈 일들을 겪고 나면은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여자분들이 웃으면서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잔인한 거짓말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자분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 기만적인 명언들, 얼굴을 보지 않아요, 성격만 봅니다, 남자의 능력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들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심리 5가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분들이 말하는 얼굴을 보지 않아요 라는 것은 내 기준선을 넘는 남자 중에서 안 본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듣는, 그리고 가장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 헛소리죠. 여러분, 이 말의 진짜 뜻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은 차은우나 서강준처럼 TV에 나오는 조각 미남일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지, 내 눈에 매력 없이 못생긴 남자라도 괜찮다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평범하다 혹은 안 본다의 기준선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는 트러블 하나 없이 깨끗해야 되고, 키는 적어도 자기보다 훌쩍 커야 되고, 비율도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옷은 센스 있게 잘 입어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정돈되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냄새까지 좋아야 되죠. 여자들이 말하는 평범한 훈남은 사실 대한민국 남성 상위 1% 안에 드는 외모입니다.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평범과 그 여자분들이 말하는 평범 사이에는 안드로메다급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얼굴을 안 본다고 거짓말을 칠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방어와 이미지 메이킹 때문입니다. 대놓고 저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외모 지상주의자, 속물, 가벼운 여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운 것이겠죠. 결국 이 말은 자신의 착하고 고상한 이미지는 철저하게 챙기면서 동시에 외모 커트라인 미달인 수많은 남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고문하는 아주 잔인한 기만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못생겨서 싫다고 말하면은 자신이 나쁜 여자가 되니까 좋은 분이신데 느낌이 오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면서 여러분을 2번 죽이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말하는 저는 착한 사람만 좋아합니다, 성격만 봅니다, 이 말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 말을 듣고 나서 많은 2030 남자분들이 치명적인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은 여러분이 가진 도덕성, 인품, 성실함,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같은 훌륭한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이 말하는 성격이 좋다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나를 얼마나 편하게 대해주고 내 변덕과 짜증, 감정 기복을 불평 불만 없이 다 받아줄 수 있는가, 이것을 의미합니다.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매력 넘치는 이른바 알파메일들은 콧대가 높아요. 여자들이 오히려 그 남자의 눈치를 보고 맞춰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여자 입장에서 매우 피곤하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왕비처럼 굴림을 하면서 편하게 쥐고들 수 있는 만만한 남자를 찾기도 합니다. 밤 11시에 갑자기 우울하다면서 칭얼거리면은 당장 차를 몰고 달려와줄 남자, 주말 내내 백화점을 돌아다녀도 불평 한마디 없이 쇼핑백을 들어줄 남자, 명백히 여자가 잘못한 일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입을 꾹 닫고 있으면은 결국 안절부절 못하다가 먼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하면서 싹싹 비는 남자. 결국 그녀들이 성격 좋고 다정한 남자를 찾는다 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줄 감정 쓰레기통이자 편리한 도구를 찾는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배려하고 다정하게 대해줄수록 그 여자분들은 여러분을 존경받아야 할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도구로 취급을 하겠죠. 그러다가 진짜 본능적으로 끌리는 나쁜 남자나 매력적인 남자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오빠 참 편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성적인 설렘이 더는 느껴지지 않아 라는 기가 막힌 멘트를 날리고 가차없이 환승해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착한 성격은 그 여자분들에게 이성적인 매력이 아니고 그저 이용하기 좋은 기능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돈은 내가 벌면 되지, 남자는 능력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거지, 정말 천사가 강림했나 하는 멘트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통용되는 유통기한은 딱 20대 초중반, 대학생 시절까지입니다. 2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30대에 진입하는 순간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계산적인 말로 돌변합니다. 여자가 능력을 안 본다는 말 뒤에는 무시무시한 전제 조건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없거나 똥차를 타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혹은 전문직이 되어서 나를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켜줄 포텐셜이 확실히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에 앞으로 큰 돈을 만질 획기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 천사 같던 여자분들은 귀신같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하죠. 결국 능력을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은 여러분의 현재 잔고를 보지 않는 대신 여러분의 미래와 영혼 그리고 평생의 노동력까지 철저하게 저당 잡고 투자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무서운 본능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리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데요. 외모나 조건을 안 보고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착한 척하는 프레임은 여자들이 여러 남자를 저울질하면서 어장관리를 할 때 완벽한 방패막이자 면죄부로 사용합니다. 우리 무슨 사이야? 너 나한테 마음 있는 거 맞니? 그때 여자분들이 10중 8구 꺼내는 치트키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빠, 나는 사람 만날 때 진짜 신중한 편이야. 외모나 조건 보고 금방 불타오르는 가벼운 연애 말고 오빠의 진실된 성격과 내면을 천천히 아주 깊게 알아보고 싶어서 조심스러운 건데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로 보였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결정을 미루면서 여지를 주고 간을 보는 그 역겨운 행동들, 순식간에 내면을 중시하는 깊이 있고 신중한 태도로 포장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지? 미안해, 천천히 알아가자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사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알파멜이 눈앞에 나타났다면은 신중하게 내면을 알아간다면서 몇 달씩 뜸을 들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당일날 밤이라도 바로 운명이라면서 돌진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어장 관리를 정당화하는 이 수법에 제발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 여자들이 유독 SNS에 감성 글귀를 올리면서 외모 하나도 소용없다, 그저 착한 남자, 나만 바라봐주는 다정한 남자가 최고야 라고 열변을 토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0중 8구는 자기 본능을 자극을 했던 잘생기고 매력이 넘치지만 이기적인 나쁜 남자에게 멘탈이 탈탈 털리고 비참하게 차여서 상처를 받았을 직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녀가 말하는 다정한 성격을 무기삼아 열심히 반창고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남친 욕을 들어주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처럼 대우해주겠죠. 그런데 그녀의 상처가 다 낫고 나서 다시 에너지가 회복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고 다정하기만 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겠죠. 도파민이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분은 다시 자신의 본능을 자극할 새로운 매력적인 남자를 찾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힐링캠프 무료 심리치료사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하다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심리를 모두 들으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속에서 불이 나고 억울하고 지나간 내 흑역사들이 떠올라서 주먹이 꽉 쥐어지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려는 거야? 세상 여자들은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악마란 소리야? 라고 분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뼈를 때린 이유는 여자들을 원망하고 혐오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연애와 짝짓기 시장의 차갑고도 잔인한 현실, 그 본질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여자분들의 가식적이고 포장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서 본인의 귀한 시간과 돈, 감정을 낭비하며 착한 오빠, 편한 호구 코스프레를 하지 마세요. 착하기만 한 남자는 결국 매력이 없는 남자일 뿐입니다. 여자분들이 말하는 조건 안 본다, 성격만 본다, 그 거짓말이 가장 깊은 기저에는 결국 단 하나의 본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보다 가치 있는 남자,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고 우러러볼 수 있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수컷을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저런 달콤한 거짓말에 위안을 얻고 안주하는 멘탈 약한 남자의 껍질을 깨부시는 겁니다. 내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야 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그 시간에 피부과에 가서 관리를 받고 운동을 해서 몸의 프레임을 키우고 옷 스타일을 완전히 뜯어 고치세요. 본업에서 미친듯이 실력을 키우고 재정적인 능력을 쌓아 올리세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내공과 외적 가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진정한 가치 있는 남자, 매력적인 남자가 되었을 때 여자들의 저런 기만적인 말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타격을 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속으로 코웃음 치면서 그녀들의 진짜 의도를 내려다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존재는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압니다. 아니,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부정하면은 평생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결과만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저는 가스라이팅식으로 연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자에게 매일같이 퍼주고 희생하고 잘해줬습니다. 데이트가 끝나면은 꼬박꼬박 집에 데려다주고 가끔 차가 끊기면은 어떻게 했냐고요? 사우나에서 자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그런 짓을 왜 하냐 싶겠지만 여자를 제대로 모르거나 평범한 남자들 중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게 매너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남자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그 믿음 안에서 끝없이 차이고 끝없이 무시당하고 끝없이 호구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땐 차인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왜 그 여자가 나를 떠났을까 하는 생각만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너무나도 단순한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초중고, 군대, 대학 어느 곳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는 알려줍니다. 여자한테 잘해야 돼, 여자한테 희생을 해야 돼. 그렇게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십선배가 되어갑니다. 제가 호구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선배 기제를 버리는 거였습니다. 데이트하면서 1차, 2차를 전부 다 제가 계산했지만 여자분들은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다음 만남에서도 자연스럽게 제가 낼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자한테 퐁퐁짓을 하던 게 어디 하루아침 만에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잘해줘도 쓸모없구나. 오히려 잘해줄수록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이것은 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 구조입니다. 쉽게 얻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어렵게 얻은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연애에서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한테 너무 쉽게 모든 걸 내어주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여자는 자기를 막대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 앞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끌리는 대로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이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 남자, 남의 시선보다 내 욕망이 더 중요한 남자, 여자의 표정 하나에 자기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는 남자, 여자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은 바로 이런 남자입니다. 많은 남자가 거꾸로 합니다. 여자의 눈치를 보고 여자가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고 여자가 싫어할까봐 자기 의견을 어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묵혀두는 남자가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을 하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1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2차를 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겠죠. 근데 여기서 여자가 2차를 안 내려고 슬쩍 빠지면은 대놓고 말을 합니다. 지연아, 이거 너가 사줘. 잘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랑 같이 있고 싶으면은 말을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괜히 눈치 같은 건 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내뱉고 그 다음 수습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던지지 않은 말은 머릿속에서 평생 떠돌 뿐 어떠한 결과도 만들지 못합니다. 여자가 내 앞에서 기분 상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은 대놓고 말을 합니다. 너 그거 별론데? 하지마. 기분 나쁜 것을 그냥 넘기면은 여자는 남자를 만만하게 봅니다. 만만하게 보는 순간 가치가 0에 수렴하겠죠. 가치가 0이 되는 순간 끝입니다. 이건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는 데까지 몇 번의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에서 제가 밥을 사고 2차에 여자가 내야 하는데 뒤에서 가만히 서 있던 경우, 여자랑 같이 있고 싶은데 빙빙 돌려 말하다가 여자가 대놓고 너 그거 진짜 매력 없는 거 알지? 라고 받아치는 경우, 데이트하는데 기분 나쁜 말을 그냥 모른 척 넘겼다가 그 여자에게 제대로 호구가 되어버린 경우,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여자랑 잘 되었으면은 아마 평생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다 안 됐으니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제가 시선비 기제를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픔이 없다면은 변화 또한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직도 여자한테 맞춰주고 잘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있습니까? 여자가 답장을 늦게 해도 이해해주고, 여자가 약속을 깨도 괜찮다 라고 말해주고, 여자가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직 부족한 겁니다. 심지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노력은 노력이 아니고 자해에 불과합니다. 여자한테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보통 남자랑 다르다. 왜 내가 오빠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헷갈리게 하지마. 오빠가 좋은데 오빠는 나 어때? 여자를 잘 꼬시는 남자들은 항상 이런 소리를 듣고 삽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여자가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자가 평소에 자기가 쥐고 있던 흐름이 이번에는 자기 손을 떠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는 그 남자에게 빠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보신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많은 호구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겠죠. 평범함을 벗어나는 순간 여자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다른 남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어떠한 등급이든 그냥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너가 없어도 된다는 마인드, 이게 안 되면은 되게끔 만들면 됩니다. 여자 외에 내 인생을 채울 것들, 운동, 친구, 취미 이런 게 있어도 여자 한 명한테 관심이 생기면은 뭐래도 그 여자 생각뿐 아닐까요? 그래서 여자가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고작 한 명이라면은 그 여자한테 간슬게 다 내어주는 게 남자입니다. 그럼 남자가 살 길은 여자가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소개팅을 받아보기도 하고, 단체 미팅을 나가기도 하고, 혼술바를 가보기도 하고, 헌팅 술집을 가고, 클럽 가고, 라운지에 가고, 기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남자분들은 여자가 많아지고 그 남자는 여자 한 명한테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상하게도 자기한테 열심히 안 해주는 남자한테 끌립니다. 물론 연애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첫 썸을 타는 초반엔 이런 남자한테 끌리기 마련이겠죠. 연애 프로만 보더라도 이런 게 수두룩하게 증거물로 나옵니다. 여자 한 명이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 세계를 가지면은 그 자체로 여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잘해줘라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구조를 바꿔놓을 마인드셋 이야기입니다. 첫째, 바쁜 척 연기를 하지 마세요. 많은 남자들이 듣습니다. 여자한테 희소성이 매력이다.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명품이나 슈퍼카가 구하기 힘들어서 비싼 것처럼 나도 비싼 남자가 되라 라는 논리죠. 맞습니다. 경제학적으로 희소성의 원칙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죠? 할 일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으면서 썸녀한테 카톡이 오면은 일부러 잊지 않습니다. 숫자 1을 안 지우려고 알림창으로만 확인하죠. 그리고 30분 뒤에 답장합니다. 아, 나 지금 바빴어. 냉정하게 여자분들은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진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기 개발하느라 바쁜 건지, 아니면 방구석에서 폰만 붙잡고 있는 찐따인데 바쁜 척을 하는 건지, 그 미묘한 바이브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가짜 희소성은 이런 겁니다. 30분 뒤에 답장하면서 나 바빴어. 밥은 먹었어? 이런 식의 내용을 보내지만 정작 내용은 영양가가 없고 바로바로 칼답을 하기 위한 대기 중인 느낌이 듭니다. 진짜 희소성은 3시간 뒤에 답장하면서 아 미안,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정신이 없었네. 이제 퇴근해서 운동 가려고. 너는 오늘 어땠어? 그럼 여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이 남자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자기 삶이 우선이네. 이렇게 되면은 여자한테는 가치 입증이 됩니다.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희소성은 그냥 관심 없음 혹은 재수없음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희소성을 연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늦어지고 가치 있는 남성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카톡 하나하나 분석하는 방구석 호난짓 그만두세요. 방금 카톡에 크크가 2개 나왔네? 3개가 아니니까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답장이 10분 만에 왔다. 그린라이트야. 고백을 해야 하나?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전문용어로 확증 편향에 빠지기 딱입니다. 여자가 그냥 바빠서 단답형일 수 있고 원래 성격이 무뚝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소설을 쓰면서 아 망했다 하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별것 아닌 친절해 오늘부터 1일 하면서 급발진해서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네 흐흐 알겠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남자분은 웃음 표시가 들어갔네? 나한테 호감이 있다. 오늘 고백 공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자한테 차단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남자들은 반응이 나쁘지 않네? 그냥 가볍게 커피나 마시자고 던져봐야겠다 하면서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신호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숨어서 간보지 마세요. 담백하고 솔직하게 호감을 표현하되 부담스럽지 않은 선을 지킬 줄 아는 것. 나 너한테 호감이 있어. 근데 너가 싫으면 말고. 이 여유로운 태도가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셋째, 호구와 매너남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면 호구가 된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욕하고 틱틱대면서 나쁜 남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한테 손절을 당하죠. 맞지 않는 옷을 입었으니까요. 여자가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그 남자가 싸가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여자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의 친절이 독이 되는 이유는 그게 보상을 바라는 비굴한 친절이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빠, 나 데리러 와주면 안 돼? 너무 멀어서 귀찮아.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보통 호구남들은 그래 내가 갈게. 속으로는 피곤해 죽을 것 같으면서도 가겠다고 하죠. 여기서 여자는 만만한 남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력남들은 오늘 내가 피곤해서 힘들 것 같아. 중간 지점인 박람회에서 보자.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서 거절은 단호하게 하되 대안을 제시하면서 친절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선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자가 예쁜 짓을 하면은 잘해주고 선을 넘는 순간 단호하게 쳐내는 것. 이게 여자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 남자입니다. 무작정 차갑게 구는 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의가 가치있게 쓰이도록 통제하세요. 넷째, 제발 쿨한 척, 여유 있는 척 연기하지 마세요. 여자는 사회적인 지능이 남자보다 훨씬 더 높게 진화했습니다. 여러분이 긴장한 나머지 동공에 지진이 나고 머릿속으로 멘트를 생각하느라 눈 굴리는 거 다 보입니다. 부자연스럽게 쿨한 척하는 순간 여자분은 느낍니다. 이 남자 지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애쓰네. 그 순간 여러분의 매력은 하락하게 됩니다. 진짜 편안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여자가 아니어도 내 인생은 상관없다 라는 마인드셋, 즉 결과로부터의 초연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얘를 무조건 꼬셔야 돼 라는 목적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나 보자. 별로면은 집에 가서 치킨이나 시켜 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여유가 나오고 유머가 터지고 티키타카가 됩니다.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되어야지 왜 면접관 앞에서 벌벌 떠는 면접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다섯째, 여자를 안달나게 하는 안정감. 바로 이 남자를 믿을 수 있다 하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때입니다. 많은 방구석 연애 고수들이 유튜브에서 여자를 헷갈리게 만들어라, 불안하게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단기 연애에서 먹힐지 몰라도 진짜 괜찮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남자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만 결코 만만한 남자는 아니야. 내 감정을 받아줄 그릇이 됐지만 나에게 휘둘리지 않아. 헷갈리게 하는 게 고수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하지만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선을 넘는 순간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어. 이런 태도. 이것이 여자에게 긴장감과 동시에 깊은 신뢰를 주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연애는 공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호작용입니다. 어설픈 기술로 여자를 속이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체를 가치 있는 남자로 업그레이드 하세요.